안녕하세요. 김희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식중독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식중독 하면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세균성 식중독, 또 하나가 바이러스성 식중독, 또 하나는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 또 하나는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세균성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세균성 식중독에는 또 다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어요. 감염형은 뭐냐면 이제 음식이 있어요. 음식 안에 세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식중독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안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끓이면 세균이 죽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열에 의한 예방이 가능한 식중독을 우리는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 하나가 살모넬라 식중독이 있고 또 하나가 호염균 식중독, 2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살모넬라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식중독하면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뭘까요? 설사, 오심, 구토. 열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열 나죠. 싸 제끼니까, 위아래로 싸 제끼니까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열이 나는데 살모넬라 식중독만 고열이에요. 그래서 열이 38도 이상이다. 나 뭐 음식을 먹었는데 설사하면서 열이 약간 높아. 38도, 39도야. 그럼 이거는 살모넬라 식중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고기를 먹고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이제 호염기성 식중독, 그래서 이게 이제 호염 비브리오라고도 하는데, 호염균 하니까 짠 거를 좋아하는 애죠. 결국 바다 생선을 먹고 바다 생선을 생으로 먹어서 걸리는 게 호염균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호염균 식중독은 조금 위험한 게 혈관 안으로 그 균이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생선을 잘못 먹고 이게 폐혈증까지 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개를 우리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감염형 식중독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세균 입장에서 여기는 뭐지? 자기는 이게 맛있는 음식 안에 있었다가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럼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럼 여기가 사람 사는 데야? 죽는 데 아니면 살 수 없는 데 아니야? 라고 이제 가만히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눈치를 보다가 여기도 살만한데 라고 그때 뒤늦게 행동을 시작해요. 결국 이거 뭔 소리냐면 잠복기가 좀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또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한 24시간 평균 24시간 정도 지나서 배가 아파. 그래서 잠복기가 좀 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거는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비해서 독소형 식중독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독소형 식중독은 음식 안에 세균이 뿜어놓은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배가 아픈 거죠. 자, 음식 먹자마자 한 30분 있다가 배 아파 이러면서 화장실 가는 게 독소형 식중독. 그래서 이 독소형 식중독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 포도상 구균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네, 우리 여기 살, 피부에도 있고 머리카락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엄청 많은 게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에요. 포도상 구균이에요. 근데 요 균이 급증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난 사람. 여드름이 많이 나면 포도상 구균이 엄청 많이 길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내가 비듬도 있어. 그럼 포도상균이 엄청 급증하게 된다. 게다가 내가 목이 좀 아파. 그럼 포도상균이 엄청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칼에 베었어. 그래서 약간 여기 염증이 생겼어. 그럼 포도상균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여기 칼에 비어서 염증이 나서 데일밴드를 갈았어. 그리고 목도 아파서 목에 균도 좀 많아. 게다가 머리에 비듬도 많아, 여드름도 있어. 이런 모습을 갖고 김밥을 마는 거예요. 김밥을 말다가 가까이 에치 콜록콜록 하면서 균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막 흔드는 거지. 그럼 비듬도 뚝뚝 떨어지고 그런 김밥을 내가 먹었어. 그러면 걸리는 게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철에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김밥. 소풍 가잖아요. 소풍을 가는데 한 사람만 딱 그걸 또 전교생이 그 사람한테만 이 김밥 부탁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이런 모든 걸 갖고 있어. 그러면 흔들면서 계속 균을 이렇게 거기다 다 쏟아 놓는 거죠. 그래서 전교생이 김밥을 먹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는 거. 이걸 우리 포도상 구균 식중독. 그러니까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김밥 먹으러 갔을 때 한번 보셔야 돼. 말도 좀 붙여봐야 돼. 그리고 머리에 비듬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또 피부는 괜찮은지, 또 목소리는 괜찮은지 이걸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하나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호염균 식중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과거 보건교사로 있을 때 그 체육 선생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배구 대표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키도 되게 크고 되게 얼굴도 잘생긴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취미가 낚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만 되면 이제 낚시를 가서 이제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1박 2일로 있다가 항상 오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낚시를 하러 갔겠죠. 그래서 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낚시가 안 잡히더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할머니가 이제 새우, 큰 새우, 그러니까 큰 새우를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살아있는 새우를 갖고 이거 이렇게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새우도 멀쩡하고 괜찮더래. 그래서 이제 이걸 한 상자 한 10마리 샀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껍질 까서 이제 초고추장을 찍어 먹었겠죠. 근데 이제 막 먹다 보니까 8개까지는 먹을 수 있겠더래. 근데 2개는 못 먹겠더래.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얼음에 쟁겨갖고 나중에 먹어야지. 라고서 이제 놔뒀다가 그냥 계속 낚시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엄청 안 되니까 오늘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밤늦게 차를 타고 오다가 그렇게 배가 고프더래요. 근데 아까 먹다가 남은 새우가 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냄새를 맡으니까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또 까서 먹었나 보죠. 그게 이제 탈이 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갖고 설사고 난리. 그때 그 설사는 찍찍이 설사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은 대변인데 소변처럼 찍찍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막 엄청 많이 아팠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병원에 가면 되잖아. 그 다음날 학교에, 저는 아침에 학교 일찍 가거든요. 한 7시 반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제 보건실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저쪽 복도 끝에서 막 이런 귀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라서 누구야? 막 소리를 막 질렀더니 선생님 저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막 가서 딱 보니까 그 등치 크신 분이 쓰러져 갖고 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설사 너무 많이 갖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막 그러면서 거기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 뒤에 있는 바지 뒤에는 벌써 이미 다 젖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찍찍이 설사니까 난리가 났겠지. 어떻게 그 등치를 갖고 제가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19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 호염균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죽진 않았습니다. 죽진 않았고 설사를 많이 해서 그냥 중환자실에 좀 갔었었는데 이게 굉장하더라고요. 설사를 많이 해서 이제 탈수 현상 때문에. 그래서 호염균 식중독도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구나, 무시할 만한 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감염형 독소형 얘기를 했고요. 감염형에는 조금 전에 말한 호염균 식중독이 있었고, 그다음에 살모넬라, 그 다음에 이제 독소형에는 아까 포도당 구균 식중독이 있었고, 또 하나 보툴리늄 식중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캔 같은 거 아시죠? 캔을 오랫동안 놔뒀어. 그러면 이제 캔이 위아래로 볼록할 거예요. 근데 열고 괜찮겠지? 라고 해서 이제 끓여보면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걸리는 게 보툴리누스 식중독 또는 보툴리늄 식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전부 다 장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사도 하고 토하기도 하는데 얘는 신경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독소라고 하고요. 식중독의 증상이 여기 동공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안검, 하수, 눈곱이 쭉 내려가는 거죠. 또는 말도, 언어도 잘 못하게 되고 마비까지 오는, 그래서 신경독소. 그리고 이거는 치명률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누스 식중독은 좀 다르게 분류를 하기도 한다. 신경 독소라는 것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뭐 식중독에 대해서, 특히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썼었고요. 이 중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고열이 나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염증이 많은 사람, 또 머리에 비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포도당 구균 식중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여름철 같은 때는 여름에 우리 회 좋아하잖아요. 이 회 때문에 걸리는 아까 말한 호염균 식중독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 하나, 호염균 식중독, 내가 근데 회를 너무 먹고 싶어. 근데 그때 뭐 김영애 널스 스토리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거 한 가지. 자, 호염균 식중독이죠. 그러니까 얘가 짠 거를 좋아하는 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먹을까? 어떤 분은 이거를 바닷물에 씻어 먹는 사람이 있어. 소독한답시고. 안 돼요. 얘는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돗물에 씻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수돗물에, 거기 수돗물 있을 거예요. 거기에 회를 한번 씻어서 먹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나 그 수돗물에 씻어 먹기 싫다. 나 짠 거 워낙 좋아하는데, 그럼 소금을 더 치면 됩니다. 왜냐면 조금 더 짜면 얘가 또 죽어버리거든요. 그 소금을 더 쳐먹든지 아니면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먹든지,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식중독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런 거를 좀 하시다 보면 이런 식중독까지는 걸리지 않겠죠. 그렇죠? 자,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애 널스토리였습니다.
네.